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로 조금 더 집중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오는 22일에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대담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AI와 예. 관련해서. 근데 안 의원께서는 AI 토론할 거면 나랑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 대표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 제안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 대표입니다. 아, 본인입니다. 먼저 AI와 관련해서 토론하자. 예, AI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AI 특위위원장이고 저도 국민의힘 AI 특위위원장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네, 맡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같은 그런 위원장들끼리 함께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이 음. 중요한 AI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을 하자고 저는 뭐 어떤 시간 어떤 장소든지 개의치 않고 거기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 일주일째 답이 없다가 음. 갑자기 유발 하라리가 한국에 오니까 네. 이제 거기랑 토론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의원님이 쓰신 글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좀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제 피습당했던 현장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제 사실 그 표현은 저도 보기에 안철수 의원이 쓰시기에는 조금 센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그 글자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상황이 정말로 엄중해가지고 예. 그 응급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응급 수술을 받아야 됐죠. 근데 근데 서울대로 이송이 그렇지 됐었는데. 않고 예. 오히려 뭐 거의 한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헬기를 타고 예. 서울대 병원 가서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응급수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제안하고 싶은 게 예. 당신들이 그렇게 응급수술이라고 그걸 폄훼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거면은 진료 기록을 공개하라. 그럼 제가 그 진료 기록 공개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의원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하면서 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좀 더 센 표현하는 분들은 의원님을 향해 인간이길 포기한 발언이다 뭐 이런 공격까지 해요. 근데 그러면은 예. 그 글을 쓴 기자분은 또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예. 아무튼 보시기에는 본인들이 그게 거짓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진료 기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이 또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한국에 오는 이유가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청 때문에 온 거고 뭐 대담을 좀 할 일정이 또 잡혀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 정부 초청으로 온 건데 이 대표가 중간에 이걸 약간 뭐 가로채듯이 해서 또 대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기왕에 한국에 온 김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걸 오히려 그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홍보용으로 하는 것 그 자체는 참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초청으로 오긴 왔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의 개인 일정이면 우리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답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아마도 지도부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나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 뭐 오늘은 이재용 회장 만나고 이제 주말에는 하라리 교수를 만나고 이런 건데,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뭔가 일관성이 있다거나 좀 철학이 있어 보인다거나 그런 변화가 좀 감지되시나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거의 대통령이 하는 행위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또 시중은행 6개 은행장들 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오히려 저는 바라건대 만약에 이재용 회장을 만날 거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연구개발에 있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52시간 그 제한입니다. 네. 그걸 풀어줘야지 제대로 연구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저같이 이제 연구개발을 한 사람은 알지만 네. 연구개발할 때 시간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시간 일단 정해졌다고 뭐 퇴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예. 일단 시작해서 뭐 약간 속된 표현으로 발동이 걸리면 네. 그때부터는 시계를 안 봅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을 시키는 게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며칠 몇 달을 그냥 쉬어도 됩니다. 그래서 1년 통산해 가지고 주 52시간 평균만 맞추면 예. 그 사람의 복지에 그렇게 뭐 침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 52시간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 음. 제조업은 사실은 52시간 가능하지만 연구개발은 그게 맞지 않는 건데 네. 결국은 저 나름대로 결론은 안 해봐서 몰라서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개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대한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수용할 것처럼 하더니만 민주당에서 또 당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바로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뭐 말 바꾸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근데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하겠다고 했다가 당에서 반대를 하면 또 그냥 말을 접고 이런 게 조금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믿기지가 않는 것이 지난번에 공천 보십시오. 예. 당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여서 비명 횡사시켰지 않습니까? 네. 비명 의원들은 다 그냥 공천에서 탈락시켰죠. 예. 그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 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물러선다? 저는 오히려 그거는 짜고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 짜고치기. 예,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위한 말을 하고 대신에 또 자기의 어떤 소신이랄까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예. 말은 또 당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위선적인 모습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옆에서 보셨는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가 각하 얘기도 하시니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물밑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메시지를 맞춰서 내실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 얘기를 그동안도 많이 해 그렇습니다. 오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의 우려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의 어떤 석방 이후로 조금 더 대통령 지지층이 좀 견고해지다 보니까 여기에만 조금 당의 관심이 쏠리면서 중도층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해결될 문제라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은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모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그 일종의 그 예비 대선 후보들의 그런 선호도들이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만약에 그 불행하게도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급속하게 그것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즉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 대선은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 양쪽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음. 그 예를 들면 여당 내에서 예. 여러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이분은 이 모든 표를 다 흡수. 동일하게 받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양쪽 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가 남느냐?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중앙일보하고 갤럽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 우리 7명의 그 후보군들 1대1로 20, 30대 중도의 제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높게 둘 다 이기는 걸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확정성 면에서는 전 자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저 과학자 출신에다가 경제인 출신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